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나, LH, 수급자, 고령자 등 전세 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대상, 최대 30년 거주, 4월 15일부터 19일 행정복지센터 신청. 둘,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4월 15일부터 추가 접종. 셋, 문화놀이카드, 네이버 페이로도 간편 결제 가능. 258만 명에 연 13만 원 지원. 네이버 웹으로 가맹점 검색도. 넷, 과기정통부,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UI 플랫폼 서비스 개시. 쉬운 키오스크 제작 위한 UI 가이드 개발 도구 제공. 다섯, 인천시 제1형 당뇨 환자 복합 서비스 계획 추진.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국내 최초 당뇨센터 운영.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수급자, 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3월 19일 밝혔습니다. 공급 호수는 모두 4,000가구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모두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전세 임대 사업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약 3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약 3만 1,000호입니다. 이번 공고는 수급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 호수 4,000호의 3배수인 최대 1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서 수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입니다.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입니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에서 2%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최장 30년, 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19일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약 12주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7월 이후 해당 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번 1670-0002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 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추가 접종,
XBB 백신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은 면역 저하자 중 5세 이상이면서 2023년부터 2024년 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약 800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더해 65세 이상 중 2023년부터 2024 절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약 400만 명 또 접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 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한편 2023년부터 2024 절기 백신을 1회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도 이번 기간 내 접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접종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접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지난 2023년부터 2024 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구 이하 문해위와 함께 3월 25일 월요일부터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 일환으로 네이버 페이를 통한 문화놀이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놀이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 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놀이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4월 주간 카드사 NH농협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NH페이에 이어 친숙한 민간 응용 프로그램 웹인 네이버페이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로 문화놀이카드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응용 프로그램 웹 내 신용, 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놀이카드를 등록하고 문화놀이카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문화놀이카드를 선택해 결제하면 됩니다. 또한 3월 20일 월요일부터는 국민에게 친숙한 네이버 검색과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놀이카드 가맹점 위치를 검색하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문화놀이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웹에 접속해야만 문화놀이카드 가맹점 위치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 응용 프로그램, 웹에서도 주변 가맹점을 직접 검색할 수 있어 문화놀이 카드를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6일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 www.wah.or.kr을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키오스크 개발 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고령층,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 기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 및 UI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점자 표시, 수어 안내 등에 대한 지침과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낮은 자세, 모드 등을 함께 제공해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키오스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 사운드, 템플릿 등에 대해서 저작권이 없는 UI 리소스를 제공하며 개발자가 최적의 U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보장 여부도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통합 UI 개발 지원 도구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제조사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UI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전 체험을 지원하는 사용자 서비스 및 키오스크 교육 동영상과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된 용어 및 문구를 안내하는 용어 가이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렇게 UI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 소프트웨어에 한정하는 데 있어 키오스크 제조사 및 운영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복합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질환을 선도적으로 예방해 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없는 인천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은 일부 남아있으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은 대부분 제2형 환자가 많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제1형 환자가 전체 90%를 차지합니다. 이른 발병에 비해 현재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는 실정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 인천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당뇨병 환자 지원 기반을 마련한 인천시는 올해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이 질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최초로 시 운영 당뇨센터를 설치해 당뇨 예방과 질환자의 운동, 영양관리, 합병증 방지 등 질환자를 위한 관제탑 역할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먼저 인천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시 당뇨센터 설치 운영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시는 센터를 통해 당뇨 예방 홍보 및 체험관 운영, 당뇨 환자 또는 유증상자 운동, 영양, 합병증 방지 프로그램 제공, 인천형 당뇨관리 모델 개발 등 당뇨 환자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시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등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입 시 본인 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을 당장 3월 말부터 시작하며 자조 모임 및 캠프를 9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제품 구입 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제품 구입 전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3월 15일 미국 의료기기 업체 인슐레이터의 무선 인슐린 펌프 수출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제1형 당뇨병 환자 학부모 모임과 간담회를 가진 지 꼭 24일 만입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해당 업체의 무선 인슐린 펌프 수출 요구 공문을 시 차원에서 발송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무선 인슐린 자동 주입기는 활동 제약과 휴대시 유병 환자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유선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24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윤실레트사의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관련해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